Hi everyone, it's your language babe. 안녕하세요, 타국어 지원입니다. 분명 단어를 알긴 아는데 외국어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글이 잘 안 써진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I'm native Korean. I'm a C2 German speaker and I don't know if this is proof enough, but I speak English pretty fluently and I've translated 4 languages into Korean, and I've learned over 10 languages as a hobby for fun.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what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mindset / method when it comes to language learning. Imagine you bought a really fancy kitchen knife. It's so sharp, you can cut through anything, and you're sharpening it every single day. But other than that, you're just leaving it there without actually cutting anything. What a waste of that good knife's potential, right? Or imagine you have a beautiful bowl. It's supposed to put soup or whatever, but it's just sitting in your pantry collecting dust. And that is what I think is happening when you're learning a language without substantive content. The knife and the bowl are not an end in itself. They are tools. Just like language, they are tool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this mindset when you're acquiring a foreign language. And I'm gonna switch back to Korean now. 제가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회화 연습 관련 영상에서도 관심 주제를 찾아서 일단 한국어로 생각을 정리를 해본 다음에 외국어로 옮겨서 연습을 하라. 글로 쓰셔도 되고 혼잣말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방법론에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 방법론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CLIL. So what does CLIL stand for? It stands for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직역하면 내용과 언어를 혼합한 학습이죠. 쉽게 말해서 문법이나 단어만 따로 언어만 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든 심리학이든 경제학이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양서적으로 읽는 그런 내용을 다른 외국어로도 배운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언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유식해질 수도 있고 그 유식함을 다양한 언어로 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견문도 넓어지는 게 같은 주제라도 외국어별로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지식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인간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거를 채우는 수단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째는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하나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웰니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주제를 영어나 독일어로 많이 찾아보고 최근에는 프랑스어로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제 인스타 피드가 전부 영어랑 독일어 운동하는 사람들, 웰니스 하는 사람들, 운동 피트니스 코치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요새는 프랑스어도 한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저는 관심사가 없어요. 저는 취미가 없는 노잼 인간입니다. 라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그러면 나는 왜 취미가 없고 노잼 인간인가에 대한 고찰을 외국어로 해보세요. 모든 주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읽고 넘기면 안 되고요. 당연히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는 상상을 하고 혼잣말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일단 저는 손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 너무 바쁘고 손으로 글씨 쓰기 싫어. 그러면 타이핑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공부 효과에 있어서 손글씨가 우월하다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글로 쓰시고 말로도 해보는 거예요. Wenn der Cortisolspiegel so chronisch erhöht ist, was passiert in meinem Gehirn? 혼잣말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노트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제 노트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땀 한 땀 유난스럽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재밌고 취미입니다. 저는 주말에 약간 여유가 생기면 이러고 놀아요.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 저는 이게 코르티솔을 낮추는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외국어로 쓰고 생각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각하고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실제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적용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지금 예민한 게 황체기 증상인가? 그럼 황체기의 호르몬이 어떻게 달라지길래 내가 지금 이러지?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외국어로 지식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외국어로 지식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 스스로에도 적용을 해보고 계속 혼자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그럼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 개 언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이거를 다른 언어로도 써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지식도 탄탄해지고 외국어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 방법론이 효과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그냥 문법 교재나 어휘 암기보다 어렵습니다. Desirable difficulty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바람직한 어려움. 그러니까 외국어로 복잡한 내용을 배우면 쉬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그리고 한국어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뇌가 더 힘들게 일을 해요. 호르몬 이름, 뇌 부위 같은 거 당연히 어렵고 암기하는 것도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공부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Desirable difficulties are desirable because they trigger encoding and retrieval processes that support learning, comprehension, and remembering. 근데 no pain, no gain. 이 어려운 학습을 겪고 나면 기억에 더 오래 강하게 남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더 밀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내가 관심이 많이 없는 주제면 써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되게 흥미로운 건데 그 involvement load hypothesis라는 게 있어요. 그 involvement load라 하면 관여 부하, 직역을 하면 관여 부하인데 일단 관여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는 내 관여도가 높을수록 높다. 그러니까 내 관여도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Retention of unfamiliar words is contingent upon the involvement load of a task. 낯선 단어의 기억은 그 과제의 관여도에 달려있다. 그럼 이 관여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필요. 그 단어가 필요해서 찾았는가. 저는 필요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인내심이 떨어졌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일단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탐색, 의미를 스스로 찾아봤는가. 대충 검색해서 띡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걸 읽어봤거든요.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evaluation, 그 단어를 실제 맥락에 맞게 활용을 하고 그걸 비교 판단하는 과정을 겪었는가.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학습한 개념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involvement load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를 비교해볼게요. 독일어 뭐 대충 글을 읽다가 코르티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코티졸. 챗GPT한테 코르티졸이 뭐야?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겨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need, search, evaluation 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혀집니다. 근데 involvement load가 높은 경우 내 호르몬에 대해서 진짜 탐구를 하고 싶어. 나는 왜 특정 시기에 이렇게 화가 날까? 찾을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아티클을 읽어봤고요. 왜냐면 저는 아무거나 읽지 않고 약간 그 정부에서 발행된 거 그리고 블로그 글 같은 것도 뭔가 오래된 걸 읽어요. 왜냐면 2024년 5년부터는 챗GPT로 쓴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AI가 쓴 쓰레기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까다롭거든요. 오래된 글을 읽고요. 그리고 당연히 혼잣말도 해보고 글로도 쓰고 활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involvement load가 굉장히 높아서 기억에도 잘 남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들은 온전히 저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외국어로. 완전 일석이조 개이득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put, output 아시죠? 되게 유명한 용어들인데 외국어 학습에서 근간이 되는 것들이에요. input도 필요하고 output도 필요하다.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누군가의 연구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연히 외국어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양질의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질의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웃풋이 있죠. 글로 써야 되고 말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언어 습득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정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반도체 회사거든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CPU와 GPU의 차이는 무엇인가, 컴퓨터 어떻게 처리되는가 막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GPU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거 AI 붐이 일어나기 딱 직전에 제가 입사를 했어서 그때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막 공부를 했었어요. 이것도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먼저 하는 게 재밌어서 네, 이렇게 마더보드도 직접 그려보고 그때 강의도 듣고 난리 쳤었어요. 저는 어느 회사를 가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어로도 공부를 했네요. 이쯤 되면 저는 한국어도 외국어의 일종이어가지고 한국어로 필기하는 것도 사실 네, 좋아합니다. 이걸 보시면 소화기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거고요. 이거는 그 food pyramid,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 상식과 좀 어긋나는 식품 영양 피라미드 그거를 만들어서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기, 야채 이런 거를 많이 먹어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프랑스어, 독일어로 찾아보고 필기를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프랑스랑 독일인들은 미국에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걸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도파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관심 있는 그냥 항산화 내용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UX 디자인에 대해서 필기를 한 거고요. 근데 꼭 막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기 오타가 있잖아요. comprenne. 그리고 이거는 그 나르시시스트 특징. 그리고 이거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그 셀로판지로 이렇게 가리면 영어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보고 프랑스어 나올 수 있게 스터디 카드를 아날로그식으로 한 겁니다. 이걸 제가 본격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원래도 제 관심사를 외국어로 찾아보는 거는 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는 잠깐 독일어로 국제정치, 2차 대전 이런 거는 많이 찾아보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2차 대전에서 독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약간 전쟁사 마니아였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테크레이터로 일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 완전 뼛속까지 문과생인데 블록체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뭐든지 진짜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블록체인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 나 큰일 났다. 나 블록체인이 뭐냐 이러고 그때 제가 임파스터 신드롬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딩 강의 듣고 블록체인 강의 듣고 막 난리를 쳤는데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문과생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도 코딩 강의를 듣고 프랑스어로도 코딩 강의를 들었어요. 하여튼 꽤 열심히 들어서 그 수료증도 꽤 많이 받았고요. 제 링크드인 가보시면 수료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들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코딩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진짜 완전 좋은 사이트. 약간 우리나라 국비 지원 느낌? 무료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외국어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진짜 엄청난 문을 열어줘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한 덕후다 이러면 진짜 덕후 인생을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특히 독일어를 배우시면 한국어로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료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영어로 보는 거랑 독일어로 보는 거랑 시각이 완전 달라요.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 외국어로 봤을 때 더 재밌습니다. 아, 나는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라도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뭐 햄버거를 좋아해. 그러면 어디까지가 햄버거인가? 샌드위치도 햄버거인가? 하여튼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언어 실력도 늘고 내용 이해도 깊어지고 N개 국어로 유식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쓸모없는 단어로 남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도구가 가진 잠재성을 실현시켜주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다룬다고 다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